개인 택시 시작하면 월 400 가능? 퇴직자의 현실 수입 공개. 안녕하세요. 은퇴를 고민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요즘은 은퇴 후라는 말이 예전보다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정년까지 꼬박 일하고 나서야 이제 은퇴하셨네요 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선택적 퇴직, 조기 은퇴, 다양해진 직업 등으로 퇴직 시기가 꽤 빨라졌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 후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 택시 운전은 꾸준히 거론되는 선택지 중 하나예요. 어쩌면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비교적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꽤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월 400쯤 벌 수 있다라는 소문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수입 예시들이 은퇴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개인 택시를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점들이 많다고 해요. 월 400이라는 숫자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다는 거죠. 오늘은 실제 경험담과 가까운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개인 택시로 은퇴 후 삶을 꾸릴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택시의 현실, 정말 월 400이 넘을까? 먼저 개인 택시 하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문 중 하나가 근무 시간만 제대로 하면 월 400은 찍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만나본 기사님들, 그리고 지인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종합해보면 월 400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시기와 지역 차이, 택시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관광객이 몰리는 특정 지역이라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리기 쉬울 수도 있어요. 반면 중소도시나 택시 수요가 적은 곳에선 월 300도 버거워할 때가 많죠. 노동 강도와 건강 문제 차만 굴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보면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교통 정체와 도로 상황에 늘 신경 써야 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목 피로도가 쌓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수입은 자연스레질 수밖에 없죠. 경쟁 대중교통이 발달해지고 카카오 택시 등 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개인 택시 기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요. 또 플랫폼 택시 등 신종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도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은퇴하시고 실제로 개인 택시에 도전한 세 분의 이야기를 살짝 각색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2. 사례난 대도시에 살아서 월 400 될 줄 알았지. 사례자 김현호, 62세, 서울 거주. 나는 원래 대기업에서 35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고 연금 어느 정도 받게 돼서 완전히 생활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 후엔 뭘 할까 하다가 운전 경력은 자신이 있으니 개인 택시를 해볼까 하고 생각했죠. 게다가 서울은 손님 많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월 400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택시 면허권부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면허 양수 비용의 차량, 보험, 세금,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해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나마 퇴직금이 있으니 가능했지만 요즘 양수 가격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이거 시작부터 돈이 많이 드네? 싶었죠. 그래도 어차피 이거 딱 한 번 내고 들어가서 부지런히 굴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했는데 일단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으면 30만 350 정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또 쉬는 날이 사실상 없어요. 내가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해야 수입이 생기니까. 운전을 오래 하면 피곤하지 않냐고요? 피곤하죠. 특히 밤늦게까지 붙잡고 있어야 손님을 잡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초반엔 그래, 좀 무리하더라도 벌어보자 해서 한 달 정도 죽어라 이랬더니 세금, 기름값, 통신비, 보험비 제외하고 순이익이 380 정도 찍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실은 병원에 한 번 입원도 했어요. 결국 그 달 벌어놓은 거 다시 병원비로 나가게 생기니까
아,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적당히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면 300 초중반 정도 벌고 거기서 또 비용 빼면 250 아래로 떨어지는 달도 있고 그래요. 글쎄, 조금 더 젊었으면 모르겠는데 은퇴 후에 이만큼 빡세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할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누가 개인 택시 하면 무조건 400이라고 말하면 저는 몸 갈아 넣으면 가능하긴 해 정도로 얘기할래요. 이 사례를 보면 서울이라는 큰 시장에서도 넉넉히 400을 찍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나이가 있다 보면 체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 없이 개인 택시만으로 생계를 잇겠다고 하실 때는 일하는 시간 대비 실제 순이익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3. 사례 지방에서도 가능하대서 넘어갔는데 사례자 이종수 59세 지방 중소도시 거주. 나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데 여기서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 교육비의 저축이라든지 부담이 여전해서 퇴직 후 할 일 없을까 찾았죠. 주변에서 개인 택시 해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말이 과거엔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열심히 하면 월 400 못해도 300은 된다고 하길래 혹했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배달 서비스도 많아지고 자가용 이용도 많아지고 택시 탈 일이 꽤 줄었어요. 처음 몇 달은 일단 손님 자체가 부족해서 매일 밤까지 운전해야 250 정도, 많을 땐 270 찍히기도 했어요. 근데 그 월 수입이 아니라 매출액인 거 아시죠? 여기서 기름과 차량 유지비, 세금, 각종 비용 다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00 정도 되려나. 어떤 달은 180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은퇴 후라 체력이나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서울 같은 대도시보단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지만 수입이 확연히 차이 나요. 그리고 지방은 택시가 안 잡히는 깊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만 콜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뛰면 돈이 좀 되긴 하는데 그게 몇 달 지속되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난 솔직히 개인 택시는 은퇴 후에 부담 없이 할 일이라는 말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월 400이라는 건 내가 봤을 땐 대도시 기준, 그것도 운이 따라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월 400을 기대하며 뛰어드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론 손님 자체가 적어 마일리지가 충분치 않아 월 300도 버거운 현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안 쓰던 몸 좀 갈아서라도 벌어봐야지 하고 마음 먹더라도 중장년층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4. 사례 나이 드니 플랫폼 택시에 밀려요. 사례자 박정숙 57세 수도권 서울 외곽 거주. 나는 원래부터 운전을 좋아해서 개인 택시가 은퇴 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55세에 조기 퇴직하면서 조금 잃은 감이 있지만 이제 평생 직장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이라도 벌면 좋겠지 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한동안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손님이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그렇게 몇 달 해보니까 월 35만 370 정도는 찍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400도 노려볼 만하다 싶었죠. 근데 요즘은 플랫폼 택시나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밤에 콜 수요가 몰릴 때 나 같은 일반 개인 택시는 호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에요. 승객 입장에선 편의 기능 많고 할인 쿠폰까지 쓸 수 있는 플랫폼 택시를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기사님들은 SNS나 앱 등을 활용해 단골 손님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익숙하지도 않고 홍보 채널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350 찍던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300 조금 넘기기도 벅찰 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이쿠 이거 이대로 가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잘 벌고 계신 분도 있겠죠. 결국 본인의 영업 노하우, 시간, 투자, 운전 스킬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포함 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운전 잘하니까 400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뛰어들어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례를 통해 개인 택시가 예전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만 보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플랫폼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손님들도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개인 택시만의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5. 은퇴 후 개인 택시를 고민한다면 알아두면 좋을 점.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개인 택시 월 400이라는 공식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치로 보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할까요? 초기 비용. 개인 택시 면허 양수비부터 차량 구입 리스, 보험, 세금 등 초기 자본이 꽤 들어갑니다. 막연히 월 400이면 금방 뽑지 하고 뛰어들기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건강과 체력. 중장년층에게 장시간 운전은 쉽지 않습니다. 실적을 올리려면 밤낮 없이 운전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는 허리 목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할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역 및 시기. 서울, 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수요 차이가 큽니다. 또 계절적 이벤트성 요인의 연말 연시, 행사 시즌에 따라 매출이 들쭉날쭉할 수 있죠. 플랫폼 활용 능력. 지금은 단순히 택시만 운영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호출, SNS 홍보, 단골 고객 유치 등 영업 노하우가 필요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못한다라고 하면 점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 분산. 은퇴 후 아무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택시 하나에만 모든 기대를 거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건강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순식간에 수입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 투자, 다른 파트타임 일 등과 병행할 방법도 고민해 보시길 권장해요. 6. 정리하자면 개인 택시 하면 월 400 그 정도야 쉽게 벌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광고 문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부수입이 있거나 운전 노하우가 뛰어나거나 밤낮 없이 뛰며 건강에 큰 무리가 없어야 가능한 금액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고 멋진 일이지만 막연한 수입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현실적인 수익 구조와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꼼꼼히 고려해야 해요. 물론 개인 택시가 누군가에겐 분명 매력적일 수 있어요. 오랜 운전 경험이 있고 고객 응대나 서비스에 자신이 있으며 어느 정도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를 빠르게 쌓는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또 어떤 다른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수입이 확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은퇴 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건강을 지키면서 사회와 적절히 연결돼 있고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이길 바랍니다. 개인 택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도 있지만 월 400, 월 500이라는 숫자에 혹해서 시작하기보다는 건강과 비용,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인지 찬찬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혹시라도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례자분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신 길 위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